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한 경제생활, 똑똑한 경제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들어보고 약간 좀 겁이 나더라고요.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납치형 사례는요, 과거에 유행했던 것인데요. 네. 이 그동안 전통적인 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요, 개인정보 유출됐다, 대포 통장이 연루됐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편취하는 소위 그 정보기관 사칭형이 주류였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나는 검찰 수사관이다. 네네. 금융범죄 사기범 1등을 검거했는데 네. 압수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량의 대포 통장이 발견됐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네. 송금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 그놈 목소리를 공개한 이후로는요. 네. 국민들이 잘 속지 않자. 맞습니다. 예, 이런 납치형과 같은 복고풍 수법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참, 이 새로운 방식이 복고도 갔다가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 좀 소개를 더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기범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아들이 사채빚 5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지금 납치한 상태다. 네. 바로 지금 송금해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서 장기를 적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라든지 내용 자체는 조금 과격할 수 있지만 이런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육성 녹음된 거를 들려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30분 정도 분량인데요. 네네. 저희가 지금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그놈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채업입니다. 우리 양아차입니다. 사람이 돈을 좋게 빌려 가시면은 좋게 갚아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아저씨? 갚아야죠, 당연히. 물어보니까 지금 친구 새끼도 못 찾고 돈도 없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신체 포기 각서까지 그걸 다 작성을 시켜놨어요.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요즘 간하고 콩파, 강마 이 세 개만 떼어내도 우리가 받을 원금 5천만 원 충분하게 나옵니다. 네. 신체 포기 각서란 말이죠.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게 되면은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아저씨 명의로 통장하는 잔고 수가 긁어 모아서 오늘 내한테 갚아주시는 건 얼마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실제로 납치형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실제 상황 목소리입니다. 이제 범인이 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은 무슨 법원이 어쩌고저쩌고 좀 그럴듯하게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기범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비교적 좀 공손한 말로 네. 그리고 이제 법원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네. 조금 이제 들려드릴 내용에는 사기범이 오늘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해서 아버지가 돈이 없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대판을 하면요. 네네. 당장이라도 이 아들을 죽일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예. 예, 이게 좀 욕설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들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일부분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욕설을 좀 지웠습니다, 여러분.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저씨 명의로 통장하는 잔고 수가 긁어 모아서 오늘 내한테 갚아주시는 돈이 얼마 됩니까? 나한테 갚아주시는 돈이? 지금 10원짜리도 없어요. 10원짜리도 없는데 오겠다. 그래야 된다고.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야, 보니까 니도 내라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당신 나 호구로 보여. 좋게 얘기하니까 사람 말 같지 않아? 그래. 돈을 안 가면 잘하는 거야 지금. 야 멍치야. 이러네. 저 마취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한테 전화 드려라. 자, 여러분, 지금 소리 지른 거는 저희가 범죄 상황 실제 녹음된 것들을 이제 들려드린 겁니다. 자, 망치아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좀 사실은 참 저희 입장에서는 분노스럽습니다. 모르는 일반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공포감도 들 테고요. 마취시켜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좀 기획된 연출된 어떤 하나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는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대범하신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일반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사기범이 이렇게 정교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혹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 저희가 들려드린 건 안 나왔지만은 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아들의 이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알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 더 그럴 텐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또 유행했었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전에는 이제 그 아들 회사 동료라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이제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 네, 빨리 돈을 보충하지 않으면 해고되니까 돈을 보내라. 예, 이런 유형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들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구속되니까 돈을 빨리 보내라.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상황에서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범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으셨던 분들은 혹여나 이 전화를 받으셨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1332 혹은 112 혹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녹음해서 들려주는 사례,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나요? 네, 많아졌습니다. 그 이번에 들려드린 사례는요. 네. 그 SK텔레콤의 그 애플리케이션인 T전화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네네. 예, 저희 금융감독원이 작년 11월부터 그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로 판단되면요. 네. 고객이 이렇게 굳이 녹음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기능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사기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녹음하시고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코너에 올려주시면요. 향후 이런 피해 예방이나 수사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아무리 예방하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 사례를 겪고 있었던 피해자분들만큼 잘 아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게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한 발짝 나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사연 보내주신 이 피해자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